안녕하세요. 똑똑한 12시 조영길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그 세월호 참사 관련한 특별 생방송 또 보내드리면서 함께 이 퀴즈, 세월호 관련된 퀴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신 조합원님들 소개를 좀 해드리죠. 먼저 그 아버님, 한 가족이 같이 나오셨는데, 예, 아버님부터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아직까지 차가운 어둠 속에서 있는 109명의 실종자와 희생자 193명의 아들, 딸과 이웃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TV 조합원 닉네임 김진돗개라고 합니다. 네, 진돗개님. 네. 그리고 같이 오신 우리 어머님. 네, 저는 저 닉네임 쌤통원입니다. 쌤통원이시고요. 네. 사실 이렇게 아주 즐거운 시간이 오늘 될 수 있었는데 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좀 벌어지면서 좀 분위기는 좀 차분하게 아마 진행이 좀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죄송합니다. 오늘 그 가족분들과 함께 똑똑한 12시 문제 좀 풀어보도록, 특히 이제 세월호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오늘 이 진돗개님과 함께하는, 진돗개님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똑똑한 12시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따님이 있으시다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희 큰 딸은 지금 17살이고요. 네. 작은 딸은 지금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한 14살 정도 네, 된 거죠? 아무래도 이번 사고 보시면서 더 감회가 좀 남다르셨겠어요. 그 비슷한 또래 또 자녀분이 계시고 해서. 예. 지금 생각만 하면 할수록 네.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나오실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예, 참 어머님도 그 주변에 학부형님들과 같이 얘기하시다 보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요즘에 그 세월호 관련된 이야기들. 뭐 수학여행. 네. 아무래도 수학여행을 네. 가야 되는지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통해서 뭘 또 얻어올 수 있는 게 있는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많이 얘기들 하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수학여행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함께 가서 또 자신들끼리 어떤 친구들끼리 더 친하게 지내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새로운 걸 접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목적의 여행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학년이 전체로 한 곳에 가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가고 싶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가거나 이런 캠프 같은 경우는 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한 학년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한 10명 남짓의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가는 경우도 흔치는 않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진돗개님은 어디로 수학여행 가셨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속리산. 네. 사신 곳은 어디였고요? 저는 인천에 살았습니다. 인천에. 제주도 사는 분들은 제주도로 수학여행 안 가고 서울로 온다든지 그러는데 정영진 씨는? 저희는 중학교 때 그 경주를 갔고요. 고등학교 때 설악산을 갔습니다. 네, 경주랑 설악산 가장 많이 가는 코스죠. 경주랑 설악산. 우리 어머니는?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설악산 경주. 예. 아직 안 갔죠? 네. 수학여행 보통 2학년 때. 중학교 때도 많이 가죠. 참 중학교 때는 네. 우리 큰따님 가셨겠군요. 네. 졸업여행도 가고요. 졸업여행 제주도 갔다 왔고 그다음에 보통 또 경주도 갔다 왔고요. 경주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수학여행 보낼 때 그때는 그래도 이게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겠죠? 가끔 자동차 고속버스 갈 때 사고가 난다거나 그런 거 하면
좀 단체로 보내기가 좀 겁이 나죠. 혹시 가다가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렇죠. 일렬로 쭉 버스 네.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우리 따님은 어떻게 이번 그 사고 보시면서 많이 좀 힘들기도 했겠어요. 우리 큰 따님이시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신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가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학교에서는 뭐 별로 그런 걸 접할 시간이나 그런 게 별로 없어서 네네. 뭐 주로 얘기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애써서 또 더 얘기를 안 하려는 뭐 이럴 학생들끼리 그럴 수도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괜히 하여튼 뭐 분위기가 굉장히 그 학교도 이렇게 썩 아주 밝지는 또 못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있는 데가 어느 쪽이에요? 그 학교 있는 데는? 뭐 화곡동 쪽에. 네. 항서. 그러면 그래 하여튼 뭐 오늘 우리 진돗개님 그리고 진돗개님 가족분들과 함께 똑똑한 12시 진행을 좀 해볼 텐데 하여튼 문제는 저희가 8문제 좀 드릴 거고요.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세월호 관련된 퀴즈입니다. 그래서 이 퀴즈를 푸시면서 조금 더 이 세월호의 어떤 그 진상 관련된 얘기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조금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사과를 하긴 했답니다. 예. 그러면서 국가 개조 얘기를 했는데 이 국가 개조가 한 40년 전쯤에 누군가 또 얘기하셨던 거랑 상당히 좀 유사하지 않나. 그때도 이제 뭐 국민들을 좀 개조한다, 국가를 개조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얘기하는 국가 개조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개조한다는 게 누군가 남을 뜯어고친다. 그렇죠. 계몽한다, 가르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누가 가르쳐요? 자기들이 설마 가르친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말입니다. 이번에 또 사과한 것도 보니까 글쎄요, 뭐 물론 아니 이제 국민을 한 명도 구조 못하는 이런 정부가 뭘 개조를 하고 개조 당해야지 개조할 주체는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물때가 다시 좀 세지는, 강해지는 사리 기간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뭐 사리, 뭐 조금, 이런 좀 어떻게 보면 평소에 잘 듣지 못하던 말들 좀 가끔 듣게 되시죠? 특히 그 사리 중에 가장 물살이 세고 조수 간만에 큰 때가 있습니다. 음력 7월 15일을 전후해서 달과 태양,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일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이때 이른바 그 모세이 기적 같은 바다 갈라짐 현상 이런 것도 이제 목격이 되는데 과연 이때를 뭐라고 할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금강사리, 2번 명산사리, 3번 현무사리, 4번 백중사리, 5번 고순사리입니다. 크게 저기 말씀 나누셔도 됩니다. 백중사리. 백중사리. 우리 따님 생각은 뭐 비슷해요? 네. 어떻게? 와이프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백중사리. 좋습니다. 가장 물때가 강해지는 사리 중에서도 가장 강한 시기 백중사리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백중사리입니다. 네. 음력 7월 15일을 전후해서 한 3, 4일 정도가 이 백중사리 기간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 바다 갈라지는 곳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잖아요. 가보신 데 있으세요? 아직 가보진 못했습니다. 가보진 못하시고 거기 이렇게 걸어서 바다 이렇게 걸어서 뭐 이렇게 섬 같은 데도 이렇게 가실 수 있고 같이 한번 가족들끼리 가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자, 1번 문제는 잘 맞춰주셨습니다. 2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가 이 세월호 희생자 합동 분향소 설치를 17개 시도 청사로 제안을 하고 비용도 지자체로 떠넘긴 데 대해서 이게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 떠들썩했던 이 천안함 때와 비교해 이 정부가 애도 행렬을 통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타를 한 것이죠. 자, 문제 드립니다. 천안함 사건 때 정부는 시민 왕래가 잦은 곳에 마음대로 분향소를 설치하라고 했고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당시 분향소가 총 몇 군데였을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전국에 100개, 2번 전국에 227개. 이게 이제 전국 기초단체 수랑 같습니다. 시군고. 네. 3번이 340개, 4번이 474개, 그러니까 474개입니다. 자, 과연 전국에 분향소가 천안함 때 몇 개나 있었을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2번 하겠습니다. 2번 전국 기초단체에 1개 정도씩은 다 있었을 것이다. 자, 우리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잘 모르시겠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국 기초단체 수 정답 2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보다 더 많습니다. 전국에 무려 340개 되는 분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천안함 때는 전국 방방곡곡에 행여나 없을까봐 전국 방방곡곡에 이렇게 분향소를 만들었는데 네. 이번엔 분향소를 가급적 만들지 말아라. 만들려면은 네. 너희 돈 들여서 하라. 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네. 제가 TV에서 그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정부에서 시도군에 네. 그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저도 뭐 댓글을 많이 썼지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시도군 서울에 25개의 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에 좀 하루빨리 저 안산이나 이렇게 멀리 못 가시는 분들 그렇죠. 예, 그분들이 출퇴근하면서 애도 조문할 수 있는 그런 댓글을 많이 썼는데 뭐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네네. 너무 그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정부는 시민 왕래가 잦은 곳에 마음대로 분향소를 설치하라고 했고 지원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 합동 분향소 91곳을 비롯해서 분향소가 340곳이 전국에 설치가 됐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합동 분향소가 수원역 광장, 평택역 광장, 의정부역 광장, 포천시청 광장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거든요. 네, 상시적으로 네.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고 이렇게 했던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월호 이 국면은 자기들한테 정치적으로 이롭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분향소를 많이 만들면 추모 분위기가 확산되고 그렇게 되면은 다가올 6.4 지방선거에서 자기들이 별 도움을 못 얻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천안함 때는 또 그때도 2010년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예. 이런 천안함 그건 추모 도움이 국면을 막 되죠. 만들면은 결국에는 북한을 야당이 옹호해 왔으니 이 야당 나쁜 놈들이다 이런 분위기를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자기들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게 천안함도요 그 사람들이 막 온갖 뭐 추모 막 또 그분들의 어떤 그런 호국 이 의지 이런 것들을 막 추모하고 찬양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이용해 먹는 거예요. 네. 진정성 있는 추모가 아니야 그놈들은. 이 정말 안타까운 이런 사건들을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종종 확인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그 분향소 같은 경우도 서울에 빨리 좀 만들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틀 전인가요? 그때 안전행정부는 뭐 지금이 그럴 때냐면서 분향소 설치하는 거를 그럼 지금이 뭐 구조할 때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구조를 하든가. 구조도 안 하면서 무슨 지금은 구조할 때다 이러고 있어. 예. 구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첫날 이후로 구조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망자로만 발견이 됐고요. 네. 자, 그 사망자 발견하는 것도 이번에 보니까 뭐 언딘이라는 회사 거기가 또 아주 어제 JTBC 보던가요? 보니까 언딘이 자신들이 한 걸로 이렇게 또 어이가 없는 짓들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뭐 우리 두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참 부끄러운 나라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3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세월호 사건에서 선박에 대한 안전진단이 허술했다는 점 어제 공개된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 구명벌로 불리는 이 구명 뗏목 있죠. 이게 이제 수동으로도 잘 펴지지 않은 게 동영상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 해경이 막 발로 차가면서 이걸 펼치려고 했는데 이게 안 펴졌던 거예요. 이게 침몰하면 이제 수압에 의해서 자동으로 펼쳐져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그것도 안 된 건 물론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구명벌의 벌과 같은 한자를 쓰는 단어가 무엇일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전남이죠. 이 벌교의 지역명 벌교의 벌. 2번 정벌, 뭐 일본 정벌할 때 그 정벌. 3번 바쁜 벌꿀의 벌자. 4번 벌금의 벌자. 5번 벌충할 때 그 벌. 과연 구명벌의 벌과 같은 한자를 쓰는 건 어떨 걸까요? 네. 5번 하겠습니다. 5번이요. 벌충. 벌충. 네, 벌충. 혹시 우리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5번 같아요. 5번이요. 우리 따님들은 첫째 따님이 아실 것 같아요. 학교를 지금 다니기 때문에. 예. 몇 번일까요?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아버지 어머니가 틀렸어요. 응? 몇 번? 3번. 우리 큰 따님은? 2번. 다 나왔네요. 2번, 3번, 5번. 자. 통일하시죠? 1번 하겠습니다. 1번이요? 네. 전혀 안 나왔던. 벌교의 벌. 네, 알겠습니다. 자, 1번 벌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아니, 어떻게 맞추셨어요, 이건? 뭐, 필이 좀 오셨나요, 갑자기? 네, 느낌이 왔습니다. 아, 느낌으로 맞추셨다. 이게 이제 그 벌자가 이 뗏목, 뭐, 떼벌자, 뭐 이런 거랍니다. 그래서, 뗏목으로 만든 다리라고 해서 벌교 지역명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벌자가 뗏목 벌자군요. 네, 맞습니다. 예. 구명 뗏목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벌충은 순 우리말이라고 하네요. 이 벌자가 한자는 아니었고. 자. 벌꿀할 때 벌도 예. 순수 우리말. 그렇겠죠. 예. 자, 4번 문제. 3번 문제를 하여튼 잘 찍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진짜 구명정, 아무리 뭐 손으로 막 조정을 해도 이게 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이거 뭐하러 달고 다녀 이걸? 그 이제 한 20년도 넘은 구명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구명조끼도 뭐 한 20년 넘었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20년 전에 만든 배에 있던 걸 그대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구명조끼도 뭐 헤이세이 3년 뭐 이렇게 써 있대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헤이세이가 시작된 거 3년이 1981년인가, 아무튼 뭐 91년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그 엘리베이터 네네. 아파트에 이제 고층 아파트 보면 엘리베이터도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도 이 점검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참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 안전과 직결된 것들인데 그나저나 오늘 보니까 티셔츠가 다들 똑같으세요. 예, 이 맞춤 티를 입고 오신 거죠? 네. 게다가 뒤를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정영진 씨한테. 예, 아이러브 국민TV 라디오 똑똑한 12시까지 이렇게 새겨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티셔츠를 만드실 계획을 또 다 하셨고요? 지금 꼬여도 너무 꼬인 것 같고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 방송이 공정하면 이 모든 거를 시간이 걸리겠지만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정하고 원칙 있는 방송이 지금 뭐 저희 3사나 뭐 여러 매체가 있지만 이제 후발 주자로서 이 국민 TV가 전 국민에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티셔츠를 제작해서 저희 가족이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4분만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6티를 만들었는데 좀 더 많이 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주셨는데 그러셨어요? 목이 안 들어가요. 목이 사이즈를요?
이게 4X라지로. 뭐 거기서 나온 제일 큰 걸 했는데 예, 살을 좀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머리는 빼도 뭐 이렇게 그게. 근데 사이즈가 115 정도 있죠. 예, 그 정도 사이즈로 주시면 그것보다 조금만 더 크게. 120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주로 이태원에서 이제 주로 많이 티셔츠를 사 입는 스타일이거든요. 다음 문제 빨리 풀어주시면. 네. 4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석 달 전에 청해진 해운 소속 여객선의 잦은 사고, 개운치 않은 사고 처리 의혹, 상습적 정원 초과 운항 실태, 회사 쪽의 편법적 비정규직 채용 등과 관련해 이 정부의 조사를 요청하는 고발 민원이 청와대 신문고에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신문고 이것만 제대로 확인을 하고 조사를 했었어도 이렇게까지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데 과연 이 청와대 신문고는 어느 수석 담당일까요? 어느 수석실 담당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민정수석, 2번 국정기획수석, 3번 홍보수석, 4번 비서실장 직속, 5번 정무수석입니다. 네, 어머님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1번 하겠습니다. 1번이요? 예,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정수석. 어머님은 약간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4번 같은데. 4번. 비서실장 직속. 비서실장, 지금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아닙니까? 아주 뭐 실세 중에 실세로 통하고 있고 또 그런 말도 나와요. 대통령이 결국 비서실장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비서실장이 직접 이 국민신문고를 챙긴다. 그림은 좋네요. 정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정답은 어떻게? 민정수석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서실장 직속? 네, 민정수석으로 하겠습니다. 민정수석. 좋습니다. 자, 민정수석 담당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우리 따님들이 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점점 달라지고 비서로 존경스럽게. 어려운 문제인데. 왜냐하면 예. 우리 지금 민간 언니니 네네. 민간이라는 소속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민간군이라 그러는데 네.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 국민민가 네네네. 정부 해가지고 커넥션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1번 그렇군요. 찍었습니다. 혹시 그 청와대 신문고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어요? 그 홈페이지가 어제인가 왜 다운이 거의 됐었습니다. 네, 어제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어제 들어가보셨고요. 예. 그 아주 장문의 편지. 그 박성미 씨. 예. 하여튼 그 프랑스에서 뭐 영어 공부하고 지금 영어 쪽 한다는 그분이 아마 처음 쓴 글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 말고 이 글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얘기를 또 어디 인터뷰에서, 한겨레 인터뷰에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정말 그 글에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가질 때인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 어디 수해가 났을 때 무슨 노래였더라. 내일은 해가 뜬다. 산호라면. 네. 그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제가 있었던 종교 방송에서는 네네네.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런 노래를 수해 때 찬송가 같은데. 네, 누가 틀었다가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그 CBS에서도 사고 난 직후에 예. CBS가 아마 맞을 건데 그 타이타닉 주제가 My Heart Will Go On인가요? 그거를 이 정신 나간 노래를 그걸 틀었다가 누가 정신 나간 선곡을? 네, 그래서 지금 사고 직후에 그래서 지금 다 같이 지금 타이타닉처럼 가란 얘기냐 이제 뭐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꽤 크기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선곡하시는 PD들도 상당히 요즘 고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4번 문제까지 저희가 풀었고요. 이제 4문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진돗개 형님 다음에 꼭 한번 다시 나와주세요. 이렇게 가족분들 같이. 아주 너무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5분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와대 신문고 조금 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민정수석 직속 이 청와대 신문고, 이 청와대 신문고 홈페이지에 보면요,
공익 침해 행위 5대 분야에 관한 신고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신문고에 이런 거 신고해 주세요 하면서 사례를 몇 가지 들었거든요. 그 중에 보면 건강 분야에 이런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례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사례가 뭘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신고 이런 거를 청와대 신문고에 해주세요.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고 2번은 무능한 정부에 의한 스트레스 신고 3번 불법 수입된 돼지고기 유통 신고 4번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 유통 신고 5번 가짜 의사에 의한 불법 의료 행위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신문고에 건강 분야 관련된 신고 사례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 라면서 소개된 사례가 과연 어떤 걸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불량식품 제조, 2번 무능한 정부에 대한 스트레스 신고, 3번 불법 수입된 돼지고기 유통 신고, 4번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 유통 신고, 5번 가짜 의사에 의한 불법 의료 행위 신고. 이번에 저희 막내 딸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막내 따님 몇 번일까요? 1번 하겠습니다. 1번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신고. 그 박근혜 정부가 또 4대악으로 규정한 게 그렇죠. 불량식품. 네. 그 중에 하나 들어가잖아요.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함정이었어요. 네. 불량식품이 아니고 당연히 불량식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 유통 신고를 하라고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 유통을 진짜 일반인들이 눈으로 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만나지 않은 이상 설령 신고해도 뭐 그 조치를 취하겠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선박 이렇게 문제 있다고 신고를 해도 제대로 조치도 안 하는데 어쨌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막내 따님 틀리셨어요. 네. 뭐 틀려도 전혀 뭐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 설령 에이즈 신고해도 뭐 조치가 안 취해질 거니까. 근데 누가 봐도 그 공감을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 유통을 신고하라니 정말 예측 불가능한 정부, 예측 불가능한 홈페이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게 이 사례로 건강 관련된 사례로 이게 되어 있는지 말이죠.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을 어떻게 찾을 것이며 또 그걸 찾으려면 어쨌든 뭔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두 사람이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자, 6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이 청해진 해운 등 계열사로부터 이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지난 10년 동안 50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월호 출항 시에는 출항마다 100만 원을 세월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대가로 받았다는 거죠. 문제 드립니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권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법적 보호를 받을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특허권은 몇 년을 보호를 받을까요? 1번 발명한 사람 사후 30년 2번 발명한 사람이 생존할 때까지 3번 특허 출원 후에 50년 4번 특허 출원 후 20년 5번 특허 출원 후 10년입니다. 자, 큰따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큰따님 한번 맞춰볼까요? 1번이요. 1번 발명한 사람 사후 30년. 발명한 사람 사후 30년. 좀 길지 않을까요? 너무 긴 것 같은데. 조금만 한번 줄여봐봐요. 발명한 사람 사후 30년이면 제가 개발하고 나서 한 90년 가까이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건데 특허가 너무 길지 않을까? 우리 정영진 씨는 오래 살 걸로. 예, 저는 한 100살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살. 그러면 제가 한번 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4번 찍겠습니다. 4번이요? 네. 특허 출원 후 20년. 네. 특허 출원 후 20년. 좋습니다. 특허 출원 후에 20년.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아이고. 아니, 기술이 좋으세요. 예, 잘 찍으시고. 음악 저작권은 또 다르대요, 보니까. 다르죠. 음악 저작권 같은 경우,
그 음악을 만든 사람 네네. 사후 50년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디즈니 그 캐릭터 만든 월트 디즈니 죽은 다음에 70년까지로 또 늘리는 방안을 지금 막 하고 있다고 하니까 끝도 없이 이렇게 점점 저작권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후 50년이 지나서 네. 지금 누구나 써도 되는 음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오빠는 풍각쟁이야. 오빠는 풍각쟁이야. 그래서 저기 낙검수 시그널도 그래요? 오빠는 풍각쟁이야. 그걸로 이제 했는데. 그 노래는 사후 50년이 지났군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분이 편곡해서 만든 거는 그거는 또 이제 별도의 또 저작권 보호 장치가 있는데 여하간 그 원곡 있죠. 옛날에 유성기로 틀었던 것 같은 그런 오빠는 풍각쟁이야. 요거는 이제 아무나 쓸 수 있는. 예. 그렇군요. 자, 7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VTS가 세월호 관련 거짓말을 한 사실이 추가로 또 드러났습니다. 사고 직후에 관제 해역에 선박이 진입할 때, 그러니까 사고 직후에 이런 해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관제 해역에 자신들이 관할하는 해역에 선박이 진입을 하건 말건 보고 의무는 없다. 또 세월호 등 수백 척의 배가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해명을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보고 의무도 당연히 있었고 수백 척의 배 중에서도 여객선 등 일부 선적은요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는 필수 보고 사항인 걸로 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로 드러난 거죠. 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문제 드립니다. 이 모니터링 대상 중 1순위로 보고해야 되는 선박, 과연 어떤 선박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LNG 운반선, 2번 어선, 3번 여객선, 4번 바지선, 5번 해경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들어오면 무조건 이건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1순위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과연 어떤 배가 이 1순위 보고 대상 배일까요? LNG 운반선, 좀 위험 물질을 운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선, 여객선, 바지선, 해경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항공기 같은 경우는 네. 그 기지국을 가면 네. 의무적으로 무조건 알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게 조금 무조건 그 공역에 가면 먼저 그 기지국 VTS에 알려야 되는 게 네.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순위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1순위다. 먼저 1순위로 보고해야 되는 것. 1번 하겠습니다. 1번 LNG 운반선. 네. 뭔가 위험 물질을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좋습니다. LNG 운반선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LNG 운반선이 2순위고요. 이런 그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게 2순위랍니다. 1순위는 여객선이랍니다. 사람을 태우니까. 네. 사람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월호는 반드시 보고를 무엇보다도 어떤 선박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보고고 당연히 그 관제 안에, 그러니까 관할 구역 안에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모니터링이 수백 척 있다고 그래도요. 요즘 워낙 기계가 최첨단이기 때문에 그냥 클릭만 하면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이 궤적이라든지 이런 거 다 확인이 금방 된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건데 진도 VTS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지 자꾸 이렇게 오타만 내고 있고요. 자, 마지막 8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해 국정과제 추진 상황 평가에서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과제가 140개 국정과제 중에서 가장 좋은 우수 등급을 받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이게 바로 가장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자,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3년 국정과제 평가 결과 과연 이건 어디서 이런 얼빠진 측정을 한 것일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감사원, 2번 안전행정부, 3번 국무총리실, 4번 국가정보원, 5번 해양경찰청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우리 어머님이 한번 풀어보실까요? 우수 등급을 매긴 쪽입니다. 네. 매긴 쪽. 심사를 해서 우수 등급을 매긴 곳. 2번 하겠습니다. 2번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자, 마지막 문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죠.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까요?
안전행정부는 아닐 것 같은데. 예. 자,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감사원, 안전행정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입니다. 그러면 저는 행정안전부로 하겠습니다. 네? 복이 없습니다. 안전행정부 거꾸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행안부가 했을 것이다. 그 보기엔 없지만. 예. 뭐 그런 저희가 보기 없는 정답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만 예. 정답 확인해 보죠. 예. 정답은 국무총리실이었습니다. 예. 예, 국무총리실에서 이런 얼빠진 측정을 했다는 거고요. 자, 오늘 출연해 자기 정부를 자기가 평가를 하나? 응? 예, 뭐 제대로만 평가를 하면 그나마 상관이 없는데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이게 우수 등급을 받았으니 웃음이 나오는 얘기죠. 자, 오늘 끝으로 우리 뭐 청취자분들 혹은 뭐 실종자 가족분들 뭐 누구에든 좋습니다. 뭐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15초. 예, 잘못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네.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 우리나라 헌법 7조 1항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해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고 35조에도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은 시간까지 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